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깊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래의 가족, 즉 부모님에 대한 존재와 책임은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는 듯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 후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시골에 계신 엄마를 자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죠. 항상 자식 먼저 생각하셨고 다 큰 자식을 아직도 어린아이인 양 늘 걱정만 하시는 분. 그게 저희 엄마였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엄마는 다 그럴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엄마에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엄마가 계시는 시골집에 불이 난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집에 불이 난 엄마를 우리 집에 모셨고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엄마에 관한 이야기와 동시에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엄마 집에 불이 나고 그 후 남편의 기막힌 행동으로 우리는 이혼하게 됐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 가족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자면 어릴 적 아빠는 앓고 계신 지병으로 엄마 그리고 어린 저와 동생을 두고 먼저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잃은 충격에 슬퍼할 새도 없이 어린 딸들을 여자 혼자 어떻게 키워나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엄마 혼자서 일하고 살림하고 저희를 보살피며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아빠의 빈자리로 우리가 상처받을까 본인 몸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늘 저희를 생각해 주셨죠.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세요. 엄마란 위대한 존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걸 저희 엄마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는 오직 저와 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의 삶을 우선으로 두기보다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뭐든 저희를 위해 움직이셨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엄마가 일을 하러 가실 때면 엄마 대신 어린 동생을 보살피고 조금이라도 엄마를 도와드리고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것저것 청소하고 살림하는 흉내를 내면서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서툴지만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과 동생을 돌보는 것, 그리고 저 스스로 척척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준 숙제나 알림장 같은 걸 엄마에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다 제가 알아서 준비했어요. 그걸 본 엄마가 내심 마음이 쓰이셨는지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신경 쓰지 않아도 웬만한 건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하곤 했어요.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제 꿈은 엄마에게 효도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성인이 되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후에는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여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됐고 동생 역시 저를 따라 좋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저는 어릴 때 어른만 되면, 어른이 되면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에게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보니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에 쫓기고 사람에 시달리느라 정작 원하는 건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안정적으로 제 가정을 꾸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엄마께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와 동생을 결혼시키고 나서 남은 숙제를 모두 끝낸 기분이라고 하셨고, 이제 마음 편히 여유를 즐기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이 사는 서울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집을 얻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자연이 좋다면서 시골에다 집을 얻으셨어요. 혼자 지내는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가까이 살았으면 했지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고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신 적 없는 분이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게끔 존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자리 잡는 걸 도와드렸죠. 이왕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거 좋은 집으로 얻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사코 됐다면서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 그런 정겨운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릴 적 자란 집과 비슷하게 생겼다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빠와 어울려 놀았던 추억도 곱씹어 볼 수 있다고 좋아하셨죠. 우리는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만족했어요. 엄마가 시골로 집을 옮기신 건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어요. 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출가했고 저 역시 남편과 신혼집 대출 문제로 먼저 혼인신고하고 일찍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저희가 다 출가하자 그제야 엄마는 시골로 집을 옮기셨어요. 아무튼 엄마가 시골로 집을 옮기신 뒤 저희 자매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는 건 어려웠고 최대한 자주 연락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냥 시간 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뭐 하셨냐, 몸은 어떠시냐, 밥은 드셨냐 이런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굴곡이 많은 엄마 인생에 또 한 번의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시골에 있는 집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평소 엄마와 친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하던 옆집 아줌마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은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일 다 제쳐둔 채 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여러 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도무지 받질 않으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옆집 아줌마께 다시 연락드려봤는데 도통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화재로 인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난리가 났구나. 불이 꽤 심하게 났다는 생각에 불안하게만 했죠. 진짜 집에 불났다는 말 딱 듣는데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은 홀랑 다 타도 되니까 제발 엄마만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아요. 이때 동생은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차마 연락하지 못하고 저 혼자만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니 어느 정도 불길을 잡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거나 뭐라도 해서 도와주시려고 했고 소방관들은 바쁘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새까맣게 탄 집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로 그런 집을 주저앉아서 바라보는 엄마를 보고 놀랐어요.
서둘러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엄마! 네가 여기 왜 어떻게 알고 왔어? 아줌마한테 연락받고 왔어. 뭐? 내가 연락했어. 집에 큰 불이 나는데 당연히 알려야지. 연락은 뭐하러 했어?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쁜 애를. 넋나간 채 집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바쁜데 뭐하러 왔냐고 먼 길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걱정하시는 엄마를 보니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와중에도 제 걱정뿐이었죠. 일하느라 바쁘고 제 가정 꾸리고 사느라 정신없을 텐데 혹시라도 본인의 소식이 폐를 끼칠까봐 혼자서 해결하실 생각이었어요. 본인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그 와중에 자식을 걱정할까봐 걱정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엄마를 향해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연락부터 해야지 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혹시 동생한테 연락했냐고 임신 중인데 놀라면 어쩌냐고 펄쩍 뛰시길래 나도 같은 생각이라 연락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몸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어요. 다행히 엄마는 멀쩡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고 나가서 일을 보시다가 불이 났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진다면서 본인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젊은 나도 깜빡하는데 엄마라고 다르겠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책할 것 없다. 집이 저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엄마가 멀쩡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죠.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 치매의 초기 증상 아닌가 걱정됐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중에 검사까지 싹 해봤는데 의사에게 건강하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깜빡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얼추 상황이 마무리되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집이 저렇게 됐으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엄마는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옆집 아줌마 집에서 며칠 신세지면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기 정리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있어서 그거 하려면 옆집에서 신세져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이유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한사코 거부한 이유는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집부리며 그곳에 남으시려던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집에 가면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그걸 염려하신 거였어요. 제가 계속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사위가 불편해하면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왜 불편해하냐. 물론 아예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다고 아줌마네에서 신세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엄마가 남편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걱정하실 거 없다고 집에 불나서 오갈 데 없는 장모를 싫어할 정도로 속 좁은 사위는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이 놀라지 않게 미리 이야기 잘할 테니 같이 집에 가자고 했죠. 옆에 있던 옆집 아줌마도 그래, 이럴 때 서울 딸내미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라고 부추기셨어요. 그러자 엄마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하셨고 저와 함께 집에 오게 됐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간 휴게소에서 엄마 몰래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엄마 보면 어쩐 일이냐고 놀랄 것 같아서
미리 알려주고자 전화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집에 불이 났다는데 놀라기는커녕 왜 우리 집에 오냐는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장모님은 괜찮으시냐, 그래 잘 모시고 오라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싫다는 어투로 왜 우리 집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처제네를 모셔도 되잖아. 동생은 지금 임신 중이잖아. 놀랄까봐 엄마 집에 불난 것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모셔? 그럼 다른 곳에 모시면 되지. 며칠 지낼 걸 마련해드리면 되잖아. 그냥 옆집에서 지내시게 둬도 되는데 굳이 모시고 왔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데 뭐하러 옆집에 신세를 져? 당신 우리 집에 엄마 오시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럼 당연히 싫지. 불편할 거 뻔한데. 그렇다고 엄마를 다른 곳에 모실 수는 없잖아. 불편해도 이해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 단기 숙소 같은 거 잡아드리면 안 돼? 처음에는 그냥 당황해서 그러겠거니 싶었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입장 바꿔서 시모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라도 불편하게 여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다릅니다. 저라면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큰일 겪은 분을 어떻게 다른 곳에서 지내시게 해요? 그건 경우가 아니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무슨 잡상인 취급하면서 싫어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슬슬 기분이 상하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다른 것도 아니고 불이 나서 지내실 곳이 마땅치 않아 모시고 온 건데 뭘 그렇게 싫어하냐. 아니 무엇보다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차마 그런 티는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꾹 누르고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라고 했고 엄마 계셔서 소리 높일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서운한 반응에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엄마한테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집으로 모셨어요. 오는 길에 남편이 상황을 듣고 얼른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며 엄마의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생각이 살짝 투닥거리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집에 모시고 가도 그러려니 이해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갔고 잘 안 쓰는 적당한 방으로 우선 지내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제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싫은 티를 팍팍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보면 제일 먼저 괜찮으시냐, 어디 다치신 곳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했어도 그래도 걱정하는 내색은 비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불편하다면서 거실이나 주방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고 무슨 방에 갇힌 사람처럼 방에서만 생활했어요. 화장실로 방에 달린 곳만 갔고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니까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저러나 보다 싶어서 눈치를 보셨고 사위가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아예 엄마가 방 밖으로 잘 안 나오려 하셨어요. 저랑 있을 때는 거실이나 주방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셨습니다. 가끔씩 문을 열고
남편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는 모습도 본 적 있고요. 엄마가 자꾸 남편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식 집인데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만 살피시는구나 속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엄마가 저희 집에 온 첫날, 저는 남편에게 따로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며칠만 이해해달라고 좋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머무시는 동안 편하게 계실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부탁할 일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 헤아려 줘야 별 탈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어르고 달랬어요. 제가 좋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못마땅하지만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처럼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더라고요. 오만 싫은 티를 다 내니까 저까지 그 사이에서 마음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엄마가 저렇게까지 사위 눈치를 보시니 너무 속상해서 한 번은 참다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계시니 집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서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본인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자기 감정 하나 조절할 줄 모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싫어도 싫은 티는 내지 않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른이라면 당연히 조절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안 된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유치하고 속 좁은 거라고 했죠. 나는 뭐 좋아서 기분 좋게 헤헤거리며 시어머니 심부름 다 하고 그러는 줄 아냐. 나도 싫고 피곤하지만 참고 티 안 내는 거라고 하니까 그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그거랑 이거랑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만 넘기면 끝나지만 본인은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 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참에 참은 것들을 쏟아내려는지 온갖 불평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을 불편하게 한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뭐가 그리 불편하다고 그 작은 것조차 참지 못해서 툴툴거리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참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도통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불편하다, 참기 힘들다는 거였고 하루빨리 지낼 곳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구하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의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참에 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가깝게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랑 이야기하며 협의 중이었고요. 그래서 집에 계속 모시는 상태였고 그걸 모르는 남편은 대체 언제 나가시냐, 왜 지내실 곳 빨리 안 알아보냐면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이 그렇게 돼서 이사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저희 집에 더 계시다가 이사할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잖아요. 그게 덜 번거롭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까 봐 엄마랑 저 둘 다 계속 신경 쓰고 눈치 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본인 고집만 내세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도통 들어먹지를 않길래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구나. 제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다라는 결론이 났고 어느 순간 저도 지쳐서 그냥 말 안 했어요. 지가 불편해하거나 말거나 괘씸해서 신경 안 썼습니다. 엄마한테도 더 이상 사위 눈치 볼 거 없다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고요. 하지만 제가 엄마 성격을 잘 알잖아요. 아무리 편하게 지내시라고 해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니까 남편이 있을 때 제가 되려 엄마를 거실 쪽으로 막 데리고 나오고 남편더러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배려를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는 인간이라면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며칠 지내던 중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냥 안부차 전화한 건가 싶어서 받았더니 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언니, 엄마 언니 집에 계신다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형부가 알려줬지. 뭐? 동생은 엄마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동생한테 연락하셨나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그럴 뿐이 아니셨습니다. 임신한 동생이 알아서 좋을 거 없다고 그 위급하고 놀란 순간에도 동생을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동생에게 따로 연락할 일은 없죠.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짓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엄마랑 지내기 불편하다고 그렇게 동생네로 보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임신한 동생이 이 사실을 알아봤자 좋을 거 뭐 있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게 낫다고 혹시라도 동생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부가 엄마랑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하더라.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만 고생하냐면서 이제는 동생더러 모시라고 했대요. 오기 불편하면 본인이 손수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우선 알겠다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바로 제게 연락한 거였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는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은 왜 언니 혼자만 알고 있냐. 이런 일 있으면 연락이라도 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았냐고. 엄마는 좀 어떠시냐면서 걱정했고 저는 연락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며 동생의 속상한 마음을 다독였어요. 동생은 형부가 많이 불편해하시니 엄마를 본인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가 모실게. 아니야, 나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으로 모셔도 돼. 형부가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형부가 철이 없어서 그래. 언니가 잘 이야기하면 되니까 너는 몸조리나 잘해. 정말 괜찮겠어? 형부 나한테 연락 잘 안 하시는데 연락하신 거면 내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연락하셨겠어. 글쎄 괜찮대도. 임신한 몸으로 엄마를 어떻게 모셔. 그리고 엄마 성격 몰라? 퍽이나 알겠다고 너희 집으로 가시겠다. 임신한 딸 걱정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난리치셨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시니? 그냥 언니 집에 있는 게 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엄마는 내가 잘 모실게.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던 남편이 동생한테 연락하니까 동생은 크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형부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으면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모셔가라고 했겠냐고. 그냥 본인이 모셔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동생이 모신다고 해도 엄마가 갈 뿐도 아니었고요. 우선 내가 잘 모실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저 몸조리 잘하고 아이 낳는 데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관련된 일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한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잔뜩 열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싫은 티를 내도 동생한테까지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안 순간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올랐습니다. 내가 동생 임신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영영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며칠간 같이 지내는 건데 그것도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싫은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왜 동생한테 연락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방에 들어간 엄마가 들으실까봐 집에서 차마 이야기 못하고 남편을 억지로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서 쏘아붙였습니다. 괜히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에게 안주거리가 될까 싶어서 최대한 감정 누르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인간이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동생한테 전화할 생각을 해? 내가 이야기했잖아. 걔 임신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그 정도로 생각이 없어? 애도 아니고 해도 될 짓과 안 될 짓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불나서 장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멀쩡하잖아. 그거 좀 알린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래? 자식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 아니야? 그런 뜻으로 연락한 거 아니잖아. 엄마랑 지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래, 뭐 그런 이유도 있어. 솔직히 당신만 자식 아니고 처제도 있는데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래? 처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거나 사과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다면 애초에 동생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안 했을 테니까요. 적어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 시작한 건데 남편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는 더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 줄은 몰랐거든요. 진심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눈치는 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식이 둘인데 왜 우리만 모셔야 하냐고 고집부리다가 막판에는 저더러 혹시 이 일을 기점으로 아예 장모님을 모시려는 수작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다른 곳에 안 모시고 계속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두는 이유가 앞으로 모시고 살려고 밑밥 까는 거 아니냐고, 본인을 호구로 생각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거처 구해질 때까지만 계시는 거라고 했잖아. 웃기지 마.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지낼 거 구한다고 해놓고 어영부영 모시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혼자 계신 장모님 걱정되어서. 맞지? 아니면 장모님이 먼저 같이 살고 싶으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질질 끌다가 어영부영 눌러앉을 생각이신 거야? 야,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신가 보네.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고 그만 참지 못한 감정이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손에 힘을 모으고 조절거리는 얄미운 입을 그대로 세게 내리쳤어요. 남편은 손으로 입을 잡으며 아프다고 난리쳤고 저는 손과 발을 써가면서 보이는 곳은 그냥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맞는 이유를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럴 뿐이 아니다. 어디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냐. 그리고 이런 일 있으면 싫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사위로서 괜찮으신지 걱정부터 하는 거라고. 너는 가정교육을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냐. 네 엄마한테 다시 가서 배우고 와라. 우리 엄마가 직접적으로 불편하게 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너 오면 눈치 보시면서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시는데 불편하기는 뭐가 불편하냐. 네가 진짜 불편하게 뭔지 몰라서 그따위로 막말하는 거다. 너 같은 걸 사위로 둔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면서 막 퍼부으면서 때리니까 순간적으로 올랐던 화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남편에게 입은 실망감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런 일도 참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다른 일은 어떻게 넘어갈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간장종지처럼 속 좁은 남편 놈을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더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인간한테
허비한 제 삶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네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엄마 모시고 아예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뭐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 지가 제기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실망스럽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대판 싸우고 그날 이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말도 안 했어요. 엄마한테는 남편이랑 싸운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생각 끝에 그냥 겸사겸사 엄마랑 단둘이 여행이나 다녀오면 딱 맞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여행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럴 것 없다고 그냥 새로 살 집이나 얼른 구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랑 더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숨긴다고 숨겼는데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기야 저랑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찬바람 부니까 엄마가 모르실 리 없었죠. 또 엄마는 최근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을 때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신 듯 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대강 아시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저 본인 때문에 괜히 멀쩡한 저희 둘 사이만 멀어지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하루빨리 집 구해서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일 치르고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그럼 지낼 곳을 같이 알아보자고 했어요. 이참에 저희와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고 싶어서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참에 서울에 올라와서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좋아서 시골로 이사했고 나는 그곳에서 지내는 게 좋았지만 자식들 걱정시키면서까지 먼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동생이 둘째 낳으면 자주 들여다보고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가까운 데 살아야 우리들이 걱정 덜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런 것도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서 그냥 서울에 집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마침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시길래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시려고요? 여기 엄청 비싼 곳인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은 동네가 유명한 곳이라 값이 비쌌고 거기다 신축이니 엄청 비싼 아파트였어요. 대충 계산기만 두들겨도 한 30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비싼 곳을 사서 들어가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여길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거고 살 돈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검소한 분이셨지 돈이 없는 분은 아니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도 꽤 있었고 또 평소 알뜰하게 사시다 보니 돈을 모으고 굴리는 재주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은 꽤 되었고 그 돈으로 본인의 노후를 장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더 아끼고 아껴서 저희에게 물려주려 하셨는데 그렇게 불이 한 번 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신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셨대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야겠구나 하고요. 어차피 본인 죽으면 다 자식들이 가질 건데 그때까지는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못 해본 거 하면서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겸사겸사 본인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집에 눌러 앉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위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찬성했고 엄마의 서울 이사를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서울 강남에 있는 30억대 아파트에 입주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놀랐는지 입을 떡 벌리며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싹 바뀐 채로 나타나서 엄마와 제게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사 잘하셨죠? 이야, 집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뷰가 끝내주네요. 장모님,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죠. 저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장모님 우리 집에 계실 때 더 잘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앞으로는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실수를 저질렀네요. 근데 이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사위로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도 가까우니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요. 이사하고 엄마랑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멋들어진 곳에서 산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불렀습니다. 남편은 양손 가득히 뭘 이것저것 바리바리 들고 와서는 이사 잘하셨냐, 이사할 때 도와드릴 수 있는데 부르시지 왜 안 부르셨냐, 너스레를 떨며 웃어댔고 끝에는 그간 죄송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의 말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소리였어요. 결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내내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불편하다고 외면하던 사람이 돈 있는 장모님 앞에선 고개 숙이고 굽신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사하기 전에 남편과 이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엄마께 털어놓았어요. 너무 실망해서 앞으로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요. 그때 엄마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싫다면 그때는 제 뜻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시는 마음도 있었고 또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나만 합니다. 이런 꼴을 보니 오히려 정남이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굽실거리며 웃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온다고? 그럴 것 없어. 너 이제 여기 못 와. 내가 여길 왜 못 와? 나 장모님이 하나뿐인 맞사위야. 그런 내가 못 올 이유가 뭐 있어? 있어.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뭐? 오늘 우리 엄마한테 굽실거리는 네 꼴 보니까 더는 너랑 못 살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 난 절대 못 잊어. 전에 대판 싸우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감정이 상한 터라 홧김에 이야기한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이때 이혼하자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이혼하자고 한 게 진심이었냐,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장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쓰냐, 그리고 이혼이 뭐 좋은 거라고 장모님께 그런 불효를 저지르냐면서 다 좋게 해결됐으니 앞으로 싸울 일 없고 잘 지낼 일만 남았는데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강경하게 이혼하겠다고 하자 슬슬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제야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때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건 실수였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장모님은 벌써 다 잊으셨을걸?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죠, 장모님. 남편의 절박한 물음에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더욱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정말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혼 절대 못합니다.
소용없어. 그런다고 내 생각 변하지 않아.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내가 손이 발이 되게 매일 이렇게 싹싹 빌까? 그럼 용서해 줄 거야? 당신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믿고 싫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잘 지냈던 순간들도 있었잖아. 이번 일로 그걸 다 포기한다는 게 말이나 돼? 너무 아깝지도 않아? 하나도 안 아까워. 앞으로 당신한테 낭비할 소중한 내 인생에 비하면 이건 아까운 것도 아니야.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고 난 이혼할 거니까 그만해. 마음에도 없는 말 듣기 거북하니까 이만 돌아가 줘. 남편은 계속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잠깐 좋았던 신혼생활을 들먹이면서 그때 행복하지 않았냐. 장모님 일만 빼면 우리 잘 지내지 않았냐고 되지도 않은 추억팔이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신혼 때라 뭐든 좋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참고 살 수는 없어요. 엄마 일로 신뢰가 다 깨졌는데 어떻게 참고 살 수 있나요? 나는 이미 여러 번 많은 기회를 줬고 어르고 달래며 할 거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다고 했죠.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억제 부린 건 너니까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너희 몫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정남이가 다 털렸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 가지고 살 수 있냐고 했어요. 다 양보해서 참고 산다고 해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본인이 차차 갚아나가면서 열심히 제 마음을 돌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돌아선 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콕 집으며 괜한 힘 빼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남편이 반대하든 말든 꿋꿋하게 제 할 일을 밀고 나갔습니다. 사람이란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더라고요. 엄마가 가진 게 없을 땐 무시하고 그걸 표현조차 부끄럽게 여기던 남편.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돈을 위해 태도를 바꾼 남편을 더 이상 믿고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을 변호사에게 강력히 전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우리는 남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만 가당치도 않죠.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돈 남편 놈이 쓰게 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런 인간과 조금도 같이 엮이기 싫었어요. 그 인간과 완전히 남이 된 요즘은 너무 살맛납니다. 엄마도 이혼 잘했다며 제가 원하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하루하루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 앞에서 그리고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고 그 교훈 덕분에 이제는 더 당당하게 엄마와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 제가 느낀 교훈을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